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14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승리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프라보워 후보는 전체 득표의 58.6%를 얻어 주요 경쟁자인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와 간자르 프라노워 후보를 큰 차이로 앞질렀습니다. 인도네시아 38개 주 중 36개 주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후보는 결선 투표 없이 대통령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득표와 전국 38개 주 중 과반에서 20% 이상 득표 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됩니다. 다만 이날 선관위의 발표에도 프라보워가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사흘 내 선거 결과에 대한 이견이 없다면 프라보워의 당선이 확정되지만 다른 후보가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면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한편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투쟁민주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3회 연속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투쟁민주당은 전체 유효표의 16.7%를 확보했으며 골카르당과 그린드라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4%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들은 2024에서 2029년 기간 동안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장관이 최근 회담에서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비롯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성과 달성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간에 이뤄졌으며 양국 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났습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양국은 지난 13일 차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KF21 사업의 원활한 진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사고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고로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사망했고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레트노 장관은 한국 정부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인도네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속히 대응한 것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 공유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및 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 프로젝트의 개발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측이 2026년까지 분담금 완납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의 약 20%, 즉 1조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하였고 현재 약 1조 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개발 완료 후 8년 뒤에 분담금을 완납하겠다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분담금 납부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KF21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통영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인해 숨진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17일 유해가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을 통해 자카르타에 안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한국 해경과 해군이 실종자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 보호청의 베니 람다니 청장은 아직 4명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실종 상태에 있음을 언급하며 실종자가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해당 어선 소속 회사의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외교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된 외교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고는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68km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한국인 선장과 선원, 7명의 인도네시아 선원 등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국인 선장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5명은 실종돼 해경과 해군이 수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북부 수마트라주 델리세르당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첫 레드팜유 공장의 완공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하루에 팜원유 10톤을 처리하여 약 7톤의 레드팜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드팜유는 착유 후 표백 처리를 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붉은색을 띠며 식용유로 활용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레드팜유의 가격 경쟁력을 강조하며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다른 식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팜 열매와 CPO를 단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레드팜유로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팜 열매 및 CPO 가격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장의 완공은 인도네시아 내 팜유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팜 열매 가격의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해양 플랜트 설계 및 개조 기업인 가스엔텍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에서 4,300억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 사업을 수주하였다고 해양수산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주는 해양수산부가 자카르타에 위치한 한인리 해양플랜트 협력센터를 통해 한국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 결과입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의 수주로 국내 해양플랜트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스엔텍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LNG 연료 공급망의 구축부터 개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며 한국 해양플랜트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주 성공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며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개조 및 재활용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독성 쇼크 증후군 STSS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중보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을 비롯한 여러 외신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일본 내에서 STSS 확진 사례가 3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는 일본 47개 현 중 단 2개 현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TSS는 주로 연쇄상구균 환원균에 의해 발생하며 해당 박테리아는 인후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지만 30세 이상에서는 더 심각한 질병이나 합병증,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감기와 유사한 증상에서 시작하여 폐혈성 인두염, 편도선염, 폐렴, 뇌수막염 등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1999년부터 해당 감염병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었으며 사망자 대다수는 50세 미만의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STSS 환자가 크게 증가하여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세 미만 환자 65명이 감염되어 그중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STSS가 왜 이처럼 빠르게 확산하는지에 대해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연쇄상구균 감염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비말, 신체 접촉, 손발의 상처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어 공중보건 당국은 높은 경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